자, 안녕하십니까. 자, 여러분 교재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 6페이지에 보시면 자, 1번 문제 부동산학의 기초에 대한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이 부동산학의 기초에 관련해서 출제가 만약 되면요, 우리 뭐 개념 정도 많이 묻죠, 부동산학. 그래서 1번과 2번 지문이 부동산학의 개념에 대한 설명입니다. 자, 1번 보시면은 그게 부동산과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 예를 들면 투자, 금융, 개발인데 이 의사결정 과정을 연구하기 위해서 부동산의 법적, 경제적, 기술적 측면의 접근을 시도하는 종합응용사회과학이다, 이 얘기죠. 그래서 이 부동산학 자체는 종합응용사회과학입니다.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적 성격. 자, 이 부동산을 연구하는 학문적 성격을 보면은 우선 주변 여러 과학의 연구 결과를 이용을 하는 이 종합, 우리가 학문적인 또 성격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자연적인 현상을 연구하는 자연과학이 아니라 또 무슨 과학이라고 했죠 아까? 사회, 종합 응용 사회과학이다. 그래서 종합과학이면서 우선 사회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은 김영진 교수의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부동산 활동의 능률화의 원리 및 그 응용 기술을 개척하는 종합 응용 과학을 부동산학이라고 하죠. 자, 이 김영진 교수의 개념이 우리 시험 지문에 자주 나오는데, 우리 시험 칠 때 뭐 부동산학의 개념이 나오면은 요령이 있어요. 그 지문을 빨리 맞다 해서 넘어가야 돼요. 그런 건 정답을 안 묻습니다. 정답은 다른 쪽에서 물어요. 자, 3번 보십시오. 자, 부동산학은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죠. 추상적인 학문이 아니라 현실에, 우리가 현실에 있어서의 부동산 우리가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 과학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 자, 이 구체적인 또 경험 과학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부동산학이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은 부동산이 추구하는 가치를 민간 부문에 보는 거죠. 자, 이 부동산학이 추구하고 있는 가치를 이 민간 부문에 한정해서 볼 때는 이 효율성을 중시합니다. 민간 부문에 한정해서 볼 때는 효율성을 중시하고, 또 민간 부문이 아닌 또 공공 부문, 자, 이 공공 부문을 우리가 볼 때는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또 여기는 뭐를? 효율성도 중요하지만 또 형평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래서 이 효율성과 형평성이 부동산이 추구하는 양대 산맥의 2대 가치입니다. 그래서 부동산과 인간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할 때 이 효율성, 형평성이 추구하는 가치로서 상당히 중요한데, 민간 부문에 한정하여 볼 때는 뭐죠? 효율성입니다. 4번 정답이고, 부동산학은 순수 과학과는 달리 복잡한 현실의 여러 가지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과학이다. 순수 과학이 아니다. 뭐 여러분이 물리학이라든지 이러한 순수 철학과 같은 순수 과학이 아니라 응용 과학으로서의 또 학문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부동산학의 학문적 성격이죠. 따라서 4번이 정답이고, 2번 또 틀린 것을 묻는데, 1번은 또 부동산학의 개념이죠. 토지 및 그 정착물에 관하여 이 토지 및 정착물과 관련된 직업적,
물리적, 법적, 금융적인 여러 가지 측면을 연구하는 학문을 부동산학이라고 하고, 부동산학은 여러 분야의 학문과 연계되어 있다는 점에서 종합 학문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부동산학은 복잡한 현대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제적, 학문적과 또 제도적 접근을 취하는 전문적인 학문 영역으로 등장을 하였죠. 1970년대 초에 등장을 했습니다. 이 부동산학은 토지와 건물을 대상으로 탐구하는 학문이라는 점에서 우주와 지구의 기본 원리를 탐구하는 물리학, 지구과학과 같은 순수과학이라고 할 수 있다. 순수과학이 아니라 현실의 부동산 활동을 대상으로 하는 구체적인 경험과학이면서 또 부동산 문제를 해결해 나가기 위한 응용과학이다. 응용과학이죠. 그래서 틀린 지문이 되겠고, 3번 보시면은 이 부동산학의 그 5번 지문 보시면 부동산학을 연구하는 접근 방법이 나오죠. 5번 지문 보시면 이 접근 방법에서 인간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을 해요. 합리적인 존재라고 가정하고 이 비용의 최소화, 수익의 극대화를 추구를 한다. 즉 자기 자신의 이윤의 극대화를 추구한다는 그러한 가정하에 나타나는 그러한 방법이 바로 뭐죠? 의사결정이죠. 그래서 투자, 금융개발 등에 요즘 많이 활용되고 있는 의사결정, 접근 방법에 대한 설명이 바로 5번 지문. 자, 3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과학을 순수과학과 응용과학으로 구분할 때 부동산학은 현실의 부동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응용과학입니다. 응용과학. 그리고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은 크게 둘로 나눠볼 수 있죠.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여러 가지 관리적 측면의 행위인 부동산 활동과 또 인간과 부동산 사이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법칙성을 나타내는 부동산 형상, 이 두 가지가 대표적인 부동산학의 연구 대상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학의 접근 방법 중 뭐가 나오죠? 종합식이 나오죠. 종합식. 자, 이 김영진 교수는 부동산학을 연구할 때 이 종합식 접근 방법을 우리가 또 중요시 여기죠. 자, 부동산을 뭘로 보죠? 지금 교재에 봤더니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뭘로 이해를 한다? 복합 개념. 부동산학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측면에 복합 개념으로 이해를 하고, 또 우리는 부동산학에 영향을 미치는 주변의 여러 학문의 연구 결과를 뭐한다? 시스템화한다. 이 시스템이라는 건 체계란 얘기죠. 그래서 체계화해서 이 부동산학의 응용에 대비하려는 종합적으로 구축하는 방법이 종합식 접근 방법. 자, 복합 개념이라는 걸 염두에 두시고 3번 맞는 지문이고, 자, 4번은 설명했고 5번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나오죠. 자, 이 부동산학의 일반 원칙이 나오는데, 일반 원칙은 크게 능률성의 원칙, 또 안전성의 원칙, 경제성의 원칙이 있어요. 이때 안전성은 또 복합 개념으로 봅니다. 기술적 측면에서의 안전성, 법률적 측면에서의 안정성, 경제적 측면의 안전성을 고려하면서 부동산 거래 사고에 대비하려는 겁니다. 이 능률성의 원칙은 부동산 활동에 능률을 기해한다는 원칙인데, 여기는 크게 두 가지로 보면은 소유, 부동산을 소유하면서 이용할 때 이 소유 활동의 능률하고, 또 부동산을 거래, 투자의 대상으로 보는 거죠. 이 거래 활동의 능률을 합니다. 소유, 거래 활동의 능률화 크게 둘로 나눠 보는데,
이 소유 활동의 능률화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 소유하면서 이용을 해야 되니까 우리는 유효 이용의 원칙을 우리는 지도의 원리로 삼고 있고, 또 거래 활동에 있어서 거래의 투자의 대상으로 볼 때는 부동산 시장에서의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봅니다. 거래 질서 확립의 원칙을 보는 게 능률성에 있어서의 원칙이다. 자,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4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의 성격 및 특성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은 부동산 활동의 개념, 토지 등을 대상으로 의사를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관리적 측면의 행위,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2번부터는 부동산 활동의 속성이 나오고 있죠. 자, 부동산 활동에 있어서의 속성이 나오고 있는데, 이 부동산 활동의 속성을 보면은 거기에 윤리성인데, 부동산 활동을 할 때는 고도의 직업 윤리가 중요시 됩니다. 자, 윤리성이 강조되는데, 이때 부동산 우리가 윤리의 유형이 4가지가 있어요. 부동산 윤리의 유형 4가지 보면은 이 조직 내부에서 구성원 간에 지켜야 할 도리를 나타내는 고용윤리라는 게 있고, 또 동업자와의 관계, 동업자 단체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조직윤리가 있고, 또 매도 의뢰인, 매수 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윤리가 있고,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하는 공중윤리 4가지 윤리인데, 이 윤리 중에서 의뢰인과의 관계를 나타내는 서비스윤리가 이 4가지 윤리 중에서도 최근에 중시되는 윤리입니다. 자, 우선은 4가지 윤리가 있다는 걸 염두에 좀 우리가 두시기 바라고요. 자, 3번 지문에 보시면은 이 부동산 활동을 위한 이론적 측면. 자, 부동산 활동을 위한 이론적 측면에서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 이 체계화된 이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뭐가? 과학성.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라는 측면에서는 과학성이 인정되고, 이 체계화된 지식의 원리를 실무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우리는 숙련, 기교의 관점. 자, 숙련, 기교의 관점에서는 뭐가? 기술성이 인정된다. 자, 그래서 부동산 활동은 이 과학성과 기술성의 2가지 측면이 뭐가? 양면성이 나타나는 거죠. 자, 이게 3번 지문이고, 또 4번에 보시면 부동산 활동은 또 전문적인 뭐죠? 지식을 또 갖추고 있어야 되겠죠. 이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전문성 수준에 따르는 부동산 활동의 분류를 보면 1차 수준, 2차 수준, 3차 수준의 부동산 활동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서 공인중개사에 의한 중개활동이나 감정평가사에 의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활동은 어떻게 돼? 자신의 전문가가 자신 분야를 하는 것은 뭐죠? 전문성이 가장 높은 몇 차? 3차 수준이다. 자, 그런데 국세청 공무원이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부동산 가치를 평가하는 건 몇 차? 2차. 부동산을 실무적으로 담당하는 사람에서 행해지는 활동 몇 차다? 2차 수준이라는 걸 염두에 좀 두시면서, 자, 그리고 5번에 부동산 활동은 수익성보다 공익성을 우리가 중시한다니까 틀렸는데, 자, 이런 부동산 활동은 우선 자본주의 체제 하에서는 사유재산 제도가 인정됐기 때문에 개인의 이익, 사익 추구 상당히 중요합니다. 개인의 이익 추구 상당히 중요한데, 그 못지않게 부증성의 특성에서 토지는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대다수 사람의 공공복리적 차원에서의 사회성, 공공성이 요청이 돼요. 그래서 사회성, 공공성, 대다수의 사람의 이익은 공익이라고 한다면은 문제는 어느 한쪽을 강조하는 개념이 아니라 부동산 활동은 공익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사익은 최대한 보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두 개는 뭐죠? 조화를 이루는 개념이다. 그러니까 공익성을 중시한다 하면 안 돼요. 그래서 5번 정답. 자, 5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활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 자, 기억 보시면은 공중지표 지하를 포함하는 3천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그래서 영속성이죠. 자, 영속성에 의해서 우리는 뭐가 나오죠? 우리는 3천의 공간을 대상으로 한다. 3천의 공간. 지표, 지하, 공중을 포함하는 이 3차원의 공간, 활동을 대상으로 합니다. 맞는 지문이고, 니은 사회성, 공공성이 있는 재산을 다루기 때문에 거래의 당사자는 윤리적으로 행동할 필요는 없으나 부동산 업자에게는 높은 윤리성이 요구된다는 얘기가 틀렸죠. 그럼 부동산 업자뿐만 아니라 거래의 당사자 모두 윤리성이 요구됩니다. 틀렸고, 세 번째, 일반적으로 일반 소비 상품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가 활동과는 달리 장기적 배려하에 나타나죠. 자, 영속성으로 인해서 토지로부터 얻는 수익은 또 어떻게 돼요? 영속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부동산 활동 시에는 장기적인 배려가 필요하다. 그래서 배려에 뭐가 나오죠? 장기성이 나타나죠. 디귿 어떻게 돼요? 맞는 질문. 네 번째,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뭐가 된다? 인간. 부동산 활동의 주체가 인간이라는 점에서 또 대인 활동의 속성도 가지고 있고, 또 부동산 활동의 주체인 요건 인간을 상대로 하는 활동이고, 또 부동산이라는 물건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는 대물 활동의 두 가지 속성을 또 가지고 있어요. 자, 그 쉼표 뒤에 보면요, 체계화된 이론 활동이므로 기술성보다는 과학성이 강조하면 틀렸죠. 기술성과 과학성을 둘 다 중시하는 뭐를 가지고 있다?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쉼표 뒤에가 틀렸습니다. 자, 마지막 부동산 활동을 임장 활동으로 규정하는 근거인데, 자, 토지의 특성 중 부동성에 의해서 부동산을 둘러싼 주변 환경, 주변에는 통제가 불가능한 요인이 많기 때문에 각종 자료를 수집해서 사전적으로 분석을 해야 되는 정보 활동이 중요시되고, 또 이 정보 활동 못지않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부동산이 위치해 있는 현장에 가서 확인을 해야 되는, 또 뭐가 강조된다? 임장 활동이 강조된다. 이 부동산의 특성과 또 물건인 부동산을 대상으로 전개해 나가기 때문에 이 두 가지 특성에서 임장 활동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기억, 디귿이 맞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자, 6번 문제 보시면은 한국 표준산업 분류 체계에 따르는 부동산업에 해당되지 않는 건데, 작년 7월 1일 시행이 됐죠. 10차 개정인데, 자, 여러분 그 표를 보시면요, 이 부동산업은 크게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그리고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으로 나누는 건 중분류예요. 이 중분류를 더 세분하면 소분류가 나오죠. 부동산 우리가 임대 및 공급업은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소분류하고, 또 부동산 관련 서비스업은 부동산 관리업,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업으로 소분류되고, 그 다음에 더 세분화시키죠.
세 분류로 가면은, 자, 여러분이 부동산 임대업은 뭘로 간다? 주거용 건물 임대업, 비주거용 건물 임대업, 기타 부동산 임대업으로 가고요. 또 개발 공급도 똑같죠. 주거용 건물 개발 및 공급업, 비주거용 건물 개발 공급업, 그리고 기타 부동산 개발 및 공급업으로 나눠요. 기타가 다 들어가는데 관리업은 아니에요. 관리는 기타가 없어요. 부동산 뭐다? 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비주거용 부동산 관리업 두 개밖에 없어. 기타 부동산 관리업은 없다는 걸 주의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또 맨 마지막에 뭐가 나왔어요? 부동산 중개, 자문 및 감정평가를 더 세분화시키면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부동산 투자, 자문업, 부동산 감정평가인데 바뀐 게 뭐가 바뀌었어요? 부동산 중개 및 대리업, 그리고 부동산 투자 자문업으로 바뀌었죠. 요거 9차 개정에서는 없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뀌었습니다. 그 주의해 두시고 정답은 2번 투자 및 금융업은 없다는 것. 자, 부동산은 크게 형태가 있는, 자, 여러분이 여기까지 배운 게 여러분 기초인데, 기초는요 출제 유연에 따른 뭔데, 요게 여러분이 시험지에 우리 최근에 몇 년 전에 출제를 해서요, 올해 출제할지 안 할지 모르는데 하여튼 이쪽에서 출제하면은 쉽게 내는 거예요. 작년에는 표준산업 분류 체계를 냈습니다. 왜냐? 개정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올해는 이쪽보다는 이쪽이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부동산 개념. 부동산 개념 쪽을 잘 봐두셔야 되겠고, 형태가 있는 유형적 측면, 그리고 형태가 없는 무형적 측면이 있습니다. 자, 이때 유형적 측면, 무형적 측면이 있는데, 자, 이때 형태가 없는 거죠. 부동산 시장에서 수요 공급 관계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이 어떤 거냐, 그 관계를 분석하는 개념이 바로 무슨 개념? 경제적 개념. 그리고 또 우리는 권리 관계죠. 부동산 거래에 있어서 등기 관계, 또 토지 이용 규제를 따지는 이런 것은 무슨 개념? 법률적 측면에서 나타나는 개념. 자, 8번 문제로 갑니다. 8번 문제를 보시면은 이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이 아닌 걸 물어요. 자, 경제적 개념, 기술적 개념, 작년에 정답으로 물었는데 우선 소속을 잘 봐야 됩니다. 자산, 그리고 자본, 기업의 생산 활동을 위한 공장 부지로서 제공되는 생산 요소를 생산재라고도 하죠. 그리고 인간의 최종 생활의 편을 위해서 제공되는 소비재, 뭐 콘도미니엄을 위한 장소로서 토지를 제공한다든지, 이 소비자가 하나의 우리가 상품으로서 우리가 보는 그러한 내용이죠.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인데 관련 없는 것은 환경이 정답. 4번. 환경은 뭐에 속하는 거죠? 기술적 개념. 자, 기술적 측면에서 바라본 개념이죠. 자, 이 기술적 개념은 크게 또 몇 가지로 본다? 4가지. 자연, 그리고 공간, 위치, 환경. 이 환경은 기술적 개념이다. 경제적 개념이 아니라는 거. 자, 어디 소속됐는지 알아야겠죠. 작년에 정답으로 또 출제했습니다. 자, 9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과 동산의 구별 기준을 옳게 설명한 것은, 자, 부동산과 동산은 모두 공시수단이 동일하다는 거 틀렸는데,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 1번 틀렸고,
부동산과 동산은 용익물권, 담보물권 설정 가능하다는 게 틀렸죠. 자, 여러분, 부동산은 지권은 설정이 불가능하고 동산은 유치권, 지권만 설정이 가능해요. 담보물권 중. 그래서 틀린 지문. 자, 3번에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부동산과 준부동산을 포함하며 틀린 지문인데, 자, 이 법률적 개념을 보면은, 자, 법률적 개념의 부동산은 광의는 넓은 의미예요. 광의의 부동산. 자, 이 법률적 개념에서 광의의 부동산은 크게 둘로 나누죠. 협의는 좁은 의미입니다. 이 협의의 부동산과 준부동산 또는 의제 부동산, 부동산으로 의제, 간주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렇게 크게 둘로 나누어 볼 수 있다. 그러면은 이 협의 부동산은 민법 제99조 제1항이죠. 제99조 제1항에 의해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합니다. 자, 토지 및 그 정착물은 부동산이다. 그래서 이것을 협의 부동산인데 이 민법 조문을 가지고 정의를 내리고 있기 때문에 협의 부동산을 우리는 민법상 부동산이라고 한다. 그럼 민법상 부동산은 협의 부동산인데 준부동산을 포함하지는 않는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그래서 민법상 부동산은 토지와 뭘로? 정착물로 구성되어 있다. 3번 틀린 지문이고, 4번 부동산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용익물권 설정이 가능하나 동산은 불가능합니다. 동산은 담보물권 중 유치권, 질권만 설정이 가능합니다. 4번 정답. 5번 부동산은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은 국유로 하고 동산은 뭐죠? 선점자 출입이죠. 그래서 5번도 틀린 지문입니다. 부동산, 동산을 구별하는 그러한 내용을 보는데 주의해야 할 건 부동산은 등기에 공신력은 인정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등기 제도가 형식적 심사주의이기 때문에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걸 하나 더 기억해 두시고, 자, 여러분 교재에 12페이지로 넘어가서 12번문제로 갑니다. 자, 부동산을 공간, 여러분 요 얘기죠? 요 공간으로 우리가 파악을 할 때 틀린 것을 묻습니다. 최근 실용화 단계에는 지리정보 시스템은 공간상에 존재하는 수많은 공간 정보, 속성 정보를 제공해주며 이를 효과적으로 연결해서 다양한 형태의 공간적 상호관계 분석이 가능하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의 공간 개념은 건물이 고층화, 아파트와 같은 집합 건물 등장 등으로 인해서 그 중요성이 점점 높아지고 있죠. 자, 상부 미이용 공간. 자, 이런 의미인데 토지에 건물이 10층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어요. 자, 10층을 우리가 지을 수가 있는데 10층을 못 지어요. 왜냐? 문화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규제를 해서 몇 층만? 우리는 4층만 허용을 한다. 요것만 지을 수 있다. 이렇게 상부 위에 요 부분이죠. 상부 미이용 공간에 직접 시설물을 건축하여 이용하는 것이 부적당한 경우에는 이 상부 미이용 공간에 상응하는 이 용적률을 이용 못하니까 규제를 받지 않는 인근 토지로 요걸 이쪽으로 뭐해? 이전, 양도해서 개발을 허용토록 하는 제도를 우리는 TDR, 개발권, 양도제도, 즉 이전 가능한 개발권이라고 하는데 이 개발권 개념이 지금 나와 있어요.
문제는 이때 이전을 하면은 누가 이쪽 개발 지역이거든요. 이 왼쪽은 보존 지역이고, 예? 이 지역 개발이 가능한 지역에서 요걸 사오는 사람, 예? 개발 지역에 이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요 부분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가 요걸 어떻게 돼? 사오는 거예요. TDR을. 그러기 때문에 누가 보상해 주는 거예요?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인 공적 주체에서 손실을 보상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가 보상해 주는 거? 개발 지역에 법정 허용 용적률 이상 개발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 사적 주체가 보상을 해줘. 3번 정답. 공적 주체가 아니라 사적 주체한 손실보상입니다. 자, 4번 토지 소유자가 사적 공중권을 이용할 때는 인접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방해해서는 안 된다. 방해해서 충돌이 발생하면 뭐가 나타나죠? 대표적으로 일조권, 조망권 충돌이 발생하죠. 자,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무슨 제도? 여러분, 현행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수평지적이에요. 수평. 우리나라는 뭐가 아니다? 우리는 입체 지적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지적제도는 입체 지적이 아니라 수평 지적이기 때문에 입체 공간에 대한 지적 행정면에서의 뭐가 돼? 우리는 지원이 불완전합니다. 그래서 입체 공간에 대한 공시 기능이 미진하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번 지문 설명. 자, 14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부동산 개념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하여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은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속한다. 자, 준부동산에 있어서 개념이 가끔 또 출제를 많이 하죠. 자, 준부동산의 성립 요건을 보면은 크게 뭐를 가지고 등기 또는 등록 등의 공시 방법을 가지고 있죠. 자, 등기, 등록의 공시 방법을 갖추고 부동산에 준하여 취급이 되는 특정의 동산 등을 우리는 준부동산이라고 하죠. 자, 이 준부동산의 종류에 특별법에 의해서 종류는 등기, 등록하니까 특별법이 붙어요. 자, 예를 들어서 등기 대상 물건에 뭐가 있냐? 자, 임목에 관한 법률, 특별법인 임목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소유권, 보정 등기된 임목은 평가 이론에서는 준부동산에 속하죠. 평가에 있어서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넓은 의미의 부동산에 포함된다. 속한다. 1번 맞는 질문. 2번 준부동산은 무슨 개념? 법제도상. 법률적 개념이거든요. 법제상이라는 것은 법제도상의 개념으로서 나라나 시대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3번 협의부동산에는 준부동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서로 무슨 개념? 별개의 개념. 별개의 개념. 네 번째, 부동산의 경제적 가치는 동산의 경제적 가치보다 큰 것이 일반적이다. 맞는 질문이죠. 자, 다섯 번째, 부동산은 권리의 공시 방법이 동산과 다른데 그 이유는 자, 뭐죠? 여러분이 부동산은 등기, 동산은 점유인데 이렇게 공시 방법을 달리하는 근거는 부동산의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동성 때문에 그래요. 5번 정답. 물리적 절대량의 한정이 아니라 지리적 위치가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부동성 때문에 그렇다. 자, 15번 문제로 갑니다. 틀린 것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이나 채권은 개별 권리별로
각각 다른 일정한 가치가 인정된다. 여러분, 우리는 권리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한 각각 개별적으로 가격이 형성이 됩니다. 맞는 지문이고요. 2번, 부동산 학에서는 자동차 건설기계, 여러분 우리 자동차 등 특정 동상 저당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등록 대상 물건 3개가 나오죠. 뭐가 나왔어요? 자동차, 건설기계, 항공기는 등록 대상 물건이고, 등록 대상 권리는 뭐죠? 권리는 어업권, 광업권으로서 토지에 관한 규정을 준용합니다. 3번, 소유자가 임시로 식재하여 정착된 정원수도 정착물로 간주한다. 자, 정착물 개념을 보면요. 자, 여러분, 정착물 개념은 계속성이 있어야 돼요. 계속적으로 인정이 돼요. 계속적으로 인정된다고,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 자,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정착물이에요. 그러면 계속성이 없잖아요. 예? 자, 정착물이 아닌 것 보면요. 계속적으로 이용된다고 인정되는 물건이 정착물인데, 그러면 계속성이 없는 판잣집이라든지 가식, 여러분이 가식, 다른 곳에 옮겨 심기 위해서 임시로 심어놓은 나무 있죠. 가식 중에 수목은 계속성이 없기 때문에 정착물이 아닌 동산. 그럼 임시로 식재 밑줄. 임시로 식재도 뭐다? 계속적으로 이용되는 게 아니라 뭐죠? 임시로 식재해서 다른 곳에 옮겨 심어야죠. 이건 정착물이 아닌 뭐다? 동산. 3번 정답. 4번, 부동산 등기의 대상. 부동산의 동그라미 칩니다. 부동산의 동그라미.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은 토지와 건물만으로 국한된다. 이렇게 되는데, 여러분 시험 문제 나오면 또 이게 만자 들어가면 또 헤맵니다. 2개만 있나? 여기서 또 생각해요. 아, 우리 임목에 관한 법률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도 있는데, 이렇게 탁 나오는 거. 선박도 등기하는데, 이렇게 막 나오는 거. 등기. 함정에 걸리면 안 돼요. 여러분, 공시법 교재에 보면은 딱 나와 있어. 부동산 등기법상 부동산 등기의 대상이 되는 물건, 토지, 건물 2개밖에 없어요. 앞에 부동산 해놨잖아. 임목 부동산 아니에요. 부동산 준하는 거지. 예? 부동산 등기는 토지, 건물 딱 2개.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할 수 있다. 만자 들어가서 헤매지 마시고요. 토지 가치는 토지의 정착물, 예를 들면 건물에 의해서 영향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받죠. 당연히 받죠. 건부 감가도 배우셨는데. 자, 16번. 옳은 것. 자, 부동산 옳은 것 개념. 부동산에 관한 권리는 거래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니까 틀렸네요. 자, 예를 들면 대표 소유권, 거래의 대상 될 수 있죠. 틀린 질문. 2번, 준부동산의 개념은 실생활의 필요에 의해서 구분된 개념이 아닙니다. 무슨 개념? 법률적 개념의 법, 제도상에서 구분된 개념입니다. 틀린 지문이고. 3번, 물리적 개념의 공간. 자, 얘기죠. 여러분이 물리적 개념의 공간은 민법 제 212조가 나오죠. 자, 토지 소유권은 정당한 이익 있는 범위 내에서 토지의 상하에 미친다.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가 나와요. 자, 그럼 토지 소유권의 공간적 범위는 입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거. 자, 입체적으로 규정하는데, 즉 공간이 바로 요거죠. 이 물리적 개념의 공간 했잖아요. 그럼 공간은 민법 제212조 조문을 의미를 하는 건데, 이게 지구의 중심입니다. 자, 지구의 중심에서 이 지표상의
토지와 관련된 이해되는 뭐 택지, 계곡, 수면, 2차원적인 평면 공간인 수평 공간, 이 지표에서 지구의 중심을 향한 지중 공간, 또 지표에서 공중을 향하여 영장되는 일정한 높이의 공간인 또 뭐가 있어요? 공중 공간. 그래서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서의 토지는 몇 차원? 3차원이다. 3차원의 공간 활동이라는 걸 인식하고 수평, 지중, 공중을 다 더해서 무슨 공간? 입체 공간이다. 3번 정답. 4번에 보면 자산, 생산 요소, 상품은 경제적 개념, 또 위치 환경은 기술적 개념. 자, 소유권 및 그 이외의 권리, 이게 바로 법률적 개념. 그래 틀린지 뭐. 5번 부동산을 요거죠. 토지와 정착물이라고 할 때 정착물이란 주택, 상가, 울타리, 경작, 수확물 등 자, 토지에 부가가치를 더한 토지의 계량물을 우리는 정착물인데 밑줄은 경작, 수확물의 밑줄. 자, 그게 틀렸거든요. 이 얘기입니다. 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는 경작 수확물인 뭐 벼, 감자, 옥수수, 토마토는 어떻게 돼요? 정착물이 아닌 뭘로? 동산이다. 수확물이기 때문에. 수확물, 동산. 경작 수확물이라서 5번은 틀린지. 그 중에 주택, 상가는 뭐죠?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간주되는 독립정착물이 바로 주택, 상가인데 그게 바로 뭐죠? 건물. 건물은 건축물 대장에 별도로 등기할 수 있어요. 토지에 일부러 간주되는 우린 정착물로서 종속 정착물, 거기에 울타리는 여기에 속하지. 울타리, 도로, 교량, 터널, 출대, 뭐 돌담 이런 거. 그리고 또 있죠. 뭐가 있어요? 또 매년 경작의 노력을 요하지 않는 나무, 다년생 식물, 자연 식생은 토지에 뭘로? 또 정착물로 간주가 되면서 부동산 중개의 대상이 된다. 요 구분 좀 해두셔야 될 부분. 자, 17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우리가 옳은 것은 협의부동산이란 민법상 개념으로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하며까지는 맞았는데 뒤로 갑니다. 거기 뒤로 봤더니 뭐가 나오죠? 쉼표 뒤에 뭐가 나와요? 구분하는 기준이 있어요. 자, 정착물을 구분하는 기준, 법률적 측면에서 우선은 물건이 부동산에 부착되어 있는 방법에 따라 물건의 성격, 물건을 설치하는 의도, 당사자들 간의 관계로서 매도자, 매수자 사이의 관계, 임대자, 임차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여기서 임차자 정착물이 나와요. 임대자, 임차자 사이의 관계에 있어서 임차자는요, 여러분요, 부동산의 가치를 증진시킬 목적으로 영구적으로 설치한 물건은 정착물이 돼요. 근데 이 가치 증진이 아니에요. 부동산의 이용 목적이에요. 부동산의 무슨 목적? 이용. 가치 증진이 아니라 부동산에 있어서의 이용 목적으로 일시적, 영구적이 아니라 뭘로? 일시적. 부동산의 이용 목적으로 일시적으로 설치한 임차자 정착물은 원칙적으로 소유권은 임차자에게 귀속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정착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1번 틀린 질문. 2번 협의부동산을 포함한, 자, 밑줄 같습니다.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것, 밑줄.
자, 공시수단을 갖춘 독립된 거래의 객체로 인정되는 거 밑줄 건데 그게 준부동산입니다. 그러면 협의부동산을 포함한 준부동산을 뭐라고 하죠? 광의의 부동산인데 이건 경제적 측면이나 무슨 측면? 법률적 측면에서 구분하는 개념. 2번 틀린 질문. 자, 부동산의 유무형 요거죠. 유형적 측면, 무형적 측면에서 부동산을 기술적, 경제적, 법률적 개념으로 나타내서 어떻게 그래요? 표현한 개념을 우리는 복합 개념, 복합 부동산이 아니라 복합 개념이다. 복합 개념과 뭐는 다르죠? 복합 부동산은 다른 개념. 복합 부동산은 토지와 토지상의 독립된 거래의 객체인 정착물, 뭐 건물이나 임목이죠. 이게 결합된 상태, 이 결합된 상태 그대로 각종 부동산 활동의 대상으로 다루어져 있는 부동산이 복합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 거래 활동, 평가 활동할 때 함께 취급을 합니다. 자, 네 번째, 가 건물 등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건물은 토지에 부착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돼요? 부동산으로 취급되지 않는 것이 일반적 하니까 틀렸죠. 여러분 토지에 부착되어 있으면 정착물이지. 예?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더라도 토지에 부착되어 있으면 뭐다? 정착물. 틀렸습니다. 자, 요거 얘기죠. 공장 및 광업재단 저당법에 의한 우리는 동산과 결합된 부동산 집단인 공장재단, 광업재단은 한 개의 부동산으로, 물건으로 봅니다. 그리고 뭐 자동차, 항공기 뭐 이런 게 나오죠. 또 20톤 이상의 선박 이런 건 다 준부동산입니다. 5번 정답. 19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토지의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게 아닌가. 여러분 이 정착물 중 토지와 독립된 게 아닌 건 뭘 찾아라? 종속 정착물 찾으면 돼요. 자, 건물 당연히 들어가죠. 또 뭐가 있어요? 소유권, 보존 등기된 임목, 또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의 집단. 두 가지 또 있죠. 정당한 권한에 의해서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 또 정당한 권한 없이 타인 토지에서 경작 재배된 농작물도 법원의 판례에 의하면은 토지와 독립한 부동산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인 태도. 그러니까 없는 거 국어인데 여러분 국어는 2년 전에 개념 출제했죠. 국어는 종속정착물이에요. 자, 용수, 배수를 위하여 일정한 형태를 갖춘 인공적인 수로 우리가 두 있죠, 이런 거. 두. 그 다음에 뭐가 있어요? 우리 자연의 유수가 있거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소규모 수로 부지. 우리 농촌에 가면 밭에 도랑. 밭 옆에 도랑이 바로 국어입니다. 국어. 지목이죠. 국어는 종속정착물입니다. 3번 정답. 자, 넘어가서 21번 문제로 갑니다. 부동산 개념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제적 개념의 부동산은 자본 자산으로 특성을 가지고 있고 좁은 의미 협의 부동산은 토지 및 그 정착물을 말한다. 맞는 지문입니다. 준부동산은 부동산과 유사한 등기 등록 이런 유사한 공시 방법을 갖춤으로써 넓은 의미 광의 부동산에 포함되고 있습니다. 부동산의 물리적은 기술적 개념입니다. 이 부동산의 물리적 기술적 개념 무슨 측면? 유형적 측면을 우리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고 5번이 틀린데 토지는 생산 요소, 생산재이면서 최종 상품인 소비재입니다. 소비재가 아니다 하니까 틀렸죠. 5번 정답. 22번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과 관련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토지는 자, 희소성이 없다. 여러분 햇빛, 공기와 같이 희소성이 없으면은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도 여러분이 마음대로 쓸 수 있는 자유재고 희소성이 있으면은 뭐다? 경제재. 특히 일반 상품과는 달리 토지는 희소성이 높은 상품, 경제재이면서 생산 요소의 하나로서 연구되고 있습니다.
자, 토지에는 생산비가 투입된 것이 아닌데도 교환과 가치를 갖죠. 자, 여러분, 토지는 자연적으로 주어져 있는 물건이에요. 또 스스로 가치를 가지면서 교환이 돼요. 교환적 가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부동산 가격이 일반 상품과 다른 것은 그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외연적, 사회적, 경제적, 행정적, 이 밖에서 보는 외연적 요소가 다양하고 복잡하기 때문에 있다. 자,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은 부동산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관계적 위치, 가격 관계를 함께 다루어주고, 5번에 경제적 측면에서의 부동산을 유형적 관점에서 보면은 토지의 지세, 얘기죠. 지세, 지반, 지질, 살개, 시공 등으로 볼 때는 기술적이야. 기술. 경제적 측면이 아니라 기술적 측면. 5번 정답. 자, 부동산 개념에서 올해 출제가 예상이 되는데 한번 이 정도 내용은 좀 확인하고 들어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잠시 쉬고 이제 2교시 때 두 문제 출제되는 토지 용어 특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